토요일 밤의 교살마, 30년간 잠들어 있던 악마의 DNA, 3만 5천 명의 용의자 끝에 드러난 충격적 진실. 1973년의 여름, 웨일스 남부의 항구 도시 수완지는 평화롭고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했다. 젊은이들은 주말밤이 되면 최신 유행 음악이 흘러나오는 클럽으로 향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밤거리를 채웠다. 하지만 그해 여름, 수완지와 인근 지역을 뒤덮은 것은 젊음의 열기가 아닌 차갑고 끈적한 공포였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악몽이 토요일 밤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1973년 7월 14일 토요일 밤, 16세의 소녀 산드라 뉴턴은 남자친구와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은 여느 10대 커플처럼 미래를 속삭이고 현재를 만끽했다. 자정을 울적 남긴 새벽 1시, 산드라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그녀의 집까지는 약 8km, 걷기에는 조금 먼 거리였다. 아마도 그녀는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려고 했을 것이다. 당시에는 히치하이킹이 지금처럼 위험하게 여겨지지 않던 시절이었다. 그것이 산드라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가족의 애타는 기다림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다. 경찰의 수색이 시작되었고 이틀 후인 월요일, 산드라는 집에서 멀지 않은 배수관 속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의 모습은 참혹했다. 머리에는 둔기로 맞은 심한 상처가 있었고 목에는 그녀가 입고 있던 자신의 드레스 자락이 단단히 감겨 있었다. 부검 결과 그녀는 성폭행을 당한 후 교살된 것으로 밝혀졌다. 평화롭던 마을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이토록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지역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남자친구에게로 향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결백을 필사적으로 주장했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서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사람들은 이것이 끔찍하지만 일회적인 비극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2달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산드라의 비극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는 듯했다. 수완지의 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젊은이들은 다시 토요일 밤의 외출을 즐겼다. 하지만 악마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단지 숨을 고르고 있었을 뿐이다. 9월 15일 토요일 밤 16세 동갑내기이자 둘도 없는 단짝 친구였던 제럴딘 휴즈와 폴린 플로이드는 스완지에서 가장 유명한 나이트클럽 통 랭크에서 춤을 추며 밤을 불태웠다. 웃고 떠들며 청춘을 만끽하던 두 소녀는 새벽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클럽을 나섰다. 그리고 그들 역시 히치하이킹을 시도했다. 다음 날 아침 두 소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불안한 예감은 어김없이 현실이 되었다. 9월 16일 일요일 아침 두 소녀는 산드라가 발견된 장소에서 약 11km 떨어진 한적한 숲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범행 수법은 소름 끼치도록 산드라의 사건과 닮아 있었다. 두 소년 모두 잔인하게 폭행당하고 성폭행당한 후 목이 졸려 살해되었다. 두 개의 비극이 하나의 끔찍한 패턴을 그리며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스완지는 이제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다. 더 이상 이것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었다. 정체불명의 연쇄살인마가 토요일 밤을 노려 10대 소녀들을 사냥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토요일 밤의 교살마라는 불길한 별명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두 소녀의 죽음은 웨일스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살인사건 수사의 서막을 열었다. 15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그들은 제럴딘과 폴린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증언을 토대로 용의자를 좁혀나갔다. 증언에 따르면 범인은 30대 초중반의 남성으로 콧수염을 기르고 숱이 많은 머리를 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밝은색 모리스 1100 승용차를 몰고 있었다. 이 단서들을 바탕으로 경찰은 무려 3만 5천 명에 달하는 남성들을 신문했다. 당시에는 컴퓨터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없었다. 수사관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와 씨름하며 일일이 손으로 대조하고 분석해야 했다. 그것은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용의선상에 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시민들은 불안에 떨며 범인이 잡히기만을 기다렸지만 수사는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서서히 동력을 잃어갔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건의 명백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산드라 뉴턴 사건과 제럴딘 폴린 사건을 별개의 수사로 진행했다. 두 사건을 연결할 물리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산드라의 남자친구는 여전히 유력한 용의자로 남아있었지만 기소할 증거는 끝내 찾지 못했다. 그렇게 1년이 가고 5년, 10년이 흘렀다. 범인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모습을 감췄고 세 소녀의 억울한 죽음은 차가운 미제 사건 파일 속에 갇힌 채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가족들의 가슴에는 지워지지 않는 고통과 응어리만 남았다. 2000년대 초 세상은 1973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특히 과학 수사 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사우스 웨일스 경찰은 콜드 케이스를 재검토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그들의 희망은 단 하나, 바로 DNA 기술이었다. 어쩌면 수십 년간 침묵하던 증거물들이 DNA라는 새로운 언어로 진실을 말해줄지도 모른다는 기대였다. 가장 먼저 분속대에 오른 것은 제럴딘 휴즈와 폴린 플로이드의 옷에 남아있던 증거물이었다. 과학자들은 옷에 묻어있던 정액 샘플에서 남성의 DNA 프로필을 분리해내는 데 성공했다. 두 샘플의 DNA는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는 두 소녀를 살해한 범인이 도밀인물이라는 강력한 증거였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새롭게 구축된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에 그의 DNA와 일치하는 인물은 없었다. 범인의 유전적 지문은 확보했지만 그 지문의 주인을 알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1년 후 수사팀은 산드라 뉴턴의 속옷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수사팀은 30년 만에 첫 번째 거대한 돌파구를 찾아냈다. 산드라의 속옷에도 신원 미상 남성의 DNA가 검출된 것이다. 법과학자 콜린 다크 박사가 이 DNA를 분석하는 순간 연구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다크 박사는 당시를 회상했다. 산드라의 샘플에서 나온 DNA가 제럴딘과 폴린을 살해한 범인의 DNA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거의 30년 만에 세 건의 살인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었다. 1973년 스완지를 공포에 떨게 했던 범인은 2명이 아니라 단 1명의 연쇄살인마였다. 토요일 밤의 교살마의 실체가 비로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이 발견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30년 가까이 의심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산드라의 남자친구는 마침내 완벽한 결백을 증명받았다. 범인이 1명이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그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그의 DNA가 없다는 것은 그가 이후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이미 사망했거나 혹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왔다는 것을 의미했다. 수사는 다시 벽에 부딪히는 듯했다. 바로 이때 다크 박사와 그의 팀은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DNA는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그렇다면 법인 본인이 데이터베이스에 없다면 그의 자녀나 가까운 친척이 데이터베이스에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것이 바로 가족 DNA 분석이라는 훗날 전 세계 미제 사건 해결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기법의 시작이었다. 수사팀은 사우스 웨일스 지역 남성들의 DNA 기록 수천 개를 샅샅이 뒤졌다. 그들의 목표는 범인의 DNA와 완벽히 일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었다. 마치 희미하게 남은 유전적 메아리를 추적하는 것과 같았다. 수많은 DNA 프로필을 대조한 끝에 연구팀은 범인의 DNA와 절반가량 일치하는 약 100명의 명단을 추려냈다. 이들은 범인의 아들이거나 가까운 친척의 가능성이 높았다. 다크 박사에 따르면 이 기술은 영국에서 어쩌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된 획기적인 수사 기법이었다. 이와 동시에 경찰은 1973년 당시의 수사 기록을 다시 파헤쳤다. 3만 5천 명의 방대한 용의자 명단을 끈질긴 재검토 끝에 500명으로 압축했다. 압축 기준은 당시 목격된 용의자의 외모, 모리스 1100 차량 소유 여부, 그리고 폭력 또는 성범죄 전과 여부였다. 이제 두 개의 리스트가 만들어졌다. 하나는 과학이 만든 유전적 친족 리스트, 다른 하나는 경찰이 만든 전통적 용의자 리스트였다. 운명의 교차점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두 리스트를 대조하던 수사관들의 눈에 한 이름이 들어왔다. 카펜. 가족 DNA 분석 리스트에 포함된 인물 중에는 폴 카펜이라는 지역의 차량 절도범이 있었다.
그의 DNA는 범인의 DNA와 50% 일치했다. 하지만 그는 사건 당시 겨우 7살이었다. 범인일 리가 없었다. 그러나 수사관들의 시선은 그의 아버지에게로 향했다. 아버지의 이름은 조셉 카펜. 그는 1973년 수사 당시 신문을 받았던 500명의 용의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용의자의 인상착기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고 밝은색 모리스 1100 차련을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 그는 나이트클럽 경비원이자 시간제 버스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다. 경찰이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아내의 알리바이를 등에 업고 범행을 부인했다. 사건이 있던 날 밤 차가 고장나 움직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말을 확증해 주었고 그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조셉 카펜을 난폭한 폭력배로 기억했다. 그는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여러 차례 감옥을 드나든 전과자였다. 겉으로는 평범한 이웃처럼 보였지만 그 가면 뒤에는 어두운 폭력성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아들인 폴의 DNA가 범인과 50% 일치한다는 사실은 그의 아버지인 조셉 카펜이 범인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시사했다. 수사팀은 30년 만에 범인의 이름을 특정한 것이다. 경찰은 확증을 위해 조셉 카펜의 DNA 샘플을 채취하러 그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장벽이었다. 조셉 카펜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11년 전인 1990년 48세의 나이로 폐암으로 사망한 뒤였다. 진실이 손에 잡힐 듯한 순간 범인은 죽음이라는 장막 뒤로 다시 숨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정녕 진실은 이대로 영원히 묻히는 것일까?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국 사법 역사상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린다. 바로 조셉 카펜의 시신을 발굴하여 DNA를 직접 채취하는 것이었다. 이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용의자의 무덤을 파헤치는 영국 최초의 사례였다.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데이비드 블런킷 경은 진실을 영원히 밝혀내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례적인 발굴을 승인했다. 2002년 5월의 어느 자정, 묘지의 정막을 깨고 조셉 카펜의 무덤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유해에서 시료가 채취되었고 곧장 법의학 연구소로 보내졌다. 며칠 후 마침내 최종 결과가 나왔다. 조셉 카펜의 DNA는 세 소녀의 몸에 남겨진 DNA와 100% 일치했다. 30년간 수완제의 밤을 떠돌던 악마, 토요일 밤의 교살마의 정체는 조셉 카펜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30년의 추적, 3만 5천 명의 신문, 그리고 최첨단 과학의 비전은 집념의 승리였다. 희생자 제럴딘의 가족은 성명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그 순간 우리가 느꼈던 감정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거대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언젠가 그가 누구인지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제럴딘의 어머니는 2003년 딸의 사건이 해결된 후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나쁜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닥칠 것이라고는 결코 믿지 않죠. 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그것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종신형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지옥의 문을 영원히 닫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우스 웨일스 경찰의 토요일 밤의 교살마 추적은 영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수사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법과학이 DNA를 사용하여 전 세계의 수많은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세 소녀의 비극적인 죽음은 30년이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정의라는 한 줄기 빛을 세상에 비추고 또 다른 비극을 막는 초석이 되었다. 악마는 잡혔지만 그가 남긴 상처와 슬픔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